우리 엄마 참 곱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갈 때까지 꽃길만 걷게 해드려야 되는데. 엄마 네 맘대로 퇴원시키면 어떻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형이야말로 진짜 너무한 거 아니가? 멋대로 엄마 데려가 놓고 어떻게 요양병원을 그냥 방치할 수가 있는데. 방치라고 병원에서 다 케어해 주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거라고 엄마 아파트 노리고 효자인증 하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아나? 뭐? 더 이상 형이랑 얘기할 가치가 없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뭐?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퇴행성 관절염이란다. 연골에 물이 좀 찼다네. 주사 치료하고 물리치료 계속 다녀야지. 그러니까 집안일 하시지 마시라니까. 제가 틈틈이 와서 하면 되는데. 너희들도 일한다고 고생하는데 무슨 어머니 무리하시다가 아프면 아범이랑 제가 얼마나 속상한데요. 자식이라고 셋 있는데 첫째나 막내는 지들 볼 일 없으면 연락 한 통 없고 우리 둘째 아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산다. 누가 모시면 어떻노? 우리 엄마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내 죽으면 이 아파트는 우리 둘째 아들 줘야지. 그것도 쓸데없는 얘기한다. 아직 살 길 청청한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좀. 어머니는 병원 갔다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왔지. 반찬은 드렸고. 내가 냉장고에 잘 정리해서 넣어드렸다. 그나저나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심한 것 같네. 그래? 그저께 같이 저녁 먹으려고 갔더니 국 데우는 걸 깜빡하셨는지 타는 냄새가 내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좀 지켜보다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아 참, 이번 주 주말에 아버님 제사인데 형님네 오시려나? 막내는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내가 전화해볼게.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지 제사인데 올 거지? 그날 그랬지 사람들이랑 중요한 약속이 있었으면 못 간다. 그래도 아버지 제사인데. 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돌아가신 아버지도 이 자식이다. 못 온다네. 그럼 형수도 당연히 안 올 거고. 혼자 힘들어서 어쩌노. 괜찮다. 저는 주문하면 되고 뭐 형님네 안 오신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뭘. 고맙다. 됐거든요. 빨리 장사 준비나 하세요. 나는 점심 손님 받고 어머니한테 가볼게. 그래. 참 보기 드문 며느리네요. 그러니까요. 엄마 조금만 도와달라니까요. 내가 돈이 어디 있노? 생활비도 동진이가 주는데. 이 집 있다 아닙니까? 이 집? 엄마는 길바닥에 나 앉으라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 넓은 집에 어머니 혼자 사시기 척척하시잖아요. 이 집 팔고 새로 지은 소형 아파트로 들어가시라 그 말이에요. 아범은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새 아파트에서 남은 여세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 그래 엄마 이 집 집값 많이 올랐더라고.
소형 아파트 사고 남은 돈 조금 보태달라는 거지. 혼자 살기 안적득하다. 너희 동생 내가 매일 와서 청소해줘, 밥 챙겨줘. 새 아파트 필요 없다. 그러고 이 집 눈도 떨어지 마라. 동진이 줄 거니까. 아, 피곤하다. 여기 가라. 아, 말을 해도. 아, 내가 뭘? 동진이 이 새끼가 엄마를 어떻게 구살맞길래? 들어가서 다시 설득 좀 해봐. 아, 좀 이따가 밖에 모시고 나가서 밥 사드리면서 다시 얘기해보든지. 정말 자식은 빚쟁이네요. 어쩐 일로 엄마 집에 왔는데? 왜? 난 엄마 보러 오면 안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맨날 바쁘다고 해서 그렇지. 너희들 왔나? 첫째는 어쩐 일이고? 네, 엄마. 엄마 형 오고 몰랐나? 나 몰랐는데. 아이고. 아니, 아까 2시간 전에 얘기하다가 방에 들어가셨는데. 내가? 아닌데,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머니는 3급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힘든데 내가 알아서 챙겨 먹는다니까. 아범 혼자 식당에서 고생하는데 왜 자꾸 오노? 어머니,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기는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지. 네. 얼른 식사하세요. 우리 어머니, 오늘은 정신 맑음이네.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또 그런다. 내가 줄 건 없고 이 집은 너희한테 꼭 줄게. 얼른 식사하세요. 내가 모시면 된다. 아, 요즘 병원이 얼마나 열려있는데. 병원은 무슨 병원? 남의 손을 어떻게 믿노? 네 엄마 재산 때문에 그러지. 뭐? 재산? 니도 엄마 집값 엄청 오른 거 알고 있잖아. 말을 그렇게... 내가 형인 줄 아나? 그럼 엄마 여행병원에 모시자니까. 상태도 좀 안 좋아지잖아. 아니 내가 어머니 끝까지 모실 거다. 왜? 어머머머머. 왜 그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와. 하지만 아주버님은 강제로 어머니를 모셔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몇 날 며칠 속을 끓이다 결국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엄마 네 맘대로 퇴원시키면 어떻게 하는데? 형이야말로 못 들어 엄마 데리고 나갔잖아. 내가 형이 엄마 직접 모셨으면 이런 말도 안 한다. 아니 어떻게 상의도 없이 병원에 입원시킬 수가 있는데. 엄마 내가 모실 거다. 아니, 두련님. 어머니 재산 혼자 끌고 가려고 지금 수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형인 줄 알아요. 아주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모신 세월이 얼만데, 아니 어떻게 재산 탐내서 모신 걸로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자기들이 어머니 재산 탐나서 이러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아주버님 사업 힘들 때마다 어머니 찾아와서 이 집 팔고 돈 달라 그러고 진짜 너무하네요. 대가를 바라고 어머니를 모신 건 아니었지만 자꾸만 막무가내로 나오는 아주버님 내외를 볼 때마다 저희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혹시 어머니 재산마저 몰래 빼돌리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저희 부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사실 뭐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어머니 뜻대로 최동진 씨가 아파트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박진수 변호사님, 김순전 씨와 최동진 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형제간에 벌써 분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머니 사망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진짜 바람대로 유언장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연 속의 어머니는 지금 치매를 앓고 있잖아요. 네. 치매 환자가 지금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가능한가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유언장이 작성된 경우라면 이후 그 유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인 중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다면 또 유언의 진위 여부를 의심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법원은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이라 해도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말씀 중에 의사 능력이 핵심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네,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요,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나 지능을 뜻하는데요. 네.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보통 정신 이상자 또는 백치, 바보, 어린아이, 아주 좀 뭐 7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만취자, 또 실신자, 중증 치매자 이런 사람들을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의사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들의 법률 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의 의사 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의사 능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또 치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게 판정 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치매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치매에 대해서 국가 대응 시스템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치매가 의심이 되면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또 병원에 가셔서 뇌 검사를 받아본 후에 치매 등급 판정 신청을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신청을 하셔서 인정이 되시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가정으로 방문해서 조사를 한 후에 최종 등급을 판정받으시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동진 씨 어머니는 치매 3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도 최동진 씨의 어머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중에 장기요양 등급 3등급을 받으신 것을 치매 3등급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치매 환자로 등급을 신청하시면 여러 항목을 조사해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네. 총 6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 3등급은 심신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정도를 말하고 그 점수로 따지면 60점 이상 75점 미만일 때 부여가 됩니다. 네. 3등급이라고 하면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생활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소한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요. 복잡한 활동은 어려운 정도로서 다소 경미한 정도의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최동진 씨 어머니처럼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비교가 되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우선 재력가인 아버지가 2010년 치매 진단을 받아서 2015년경에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전부 대학에 기부한다라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2021년도에 그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는데요. 예. 당연히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그런 유언을 좀 이제 부정을 하고 싶어서 소송을 제안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법원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선망 같은 이제 특
특정 상황에서 의사 능력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치매 진단을 받았던 아버지 유언을 유효하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네, 두 번째로 또 비교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례와는 반대로 어머니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을 할 당시에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는데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고 넉 달 뒤에 중증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망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의 상태가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던 당시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요. 작성된 유언장은 이미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다 라고 보아서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사례는 지금 치매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도 유언이 유효한 거고, 두 번째 사례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유언이 지금 무효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매 진단과 유언장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유언장을 쓸 때 의사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네, 사무장님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유언장 작성 당시 치매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가 유언장의 효력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언의 의사 능력 유무에 따라서 그런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하고 없었다면 그러한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동진 씨의 어머니는 유언장을 쓸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작성하실 수 있고요. 다만 어머니의 사후에 치매로 인한 의사 능력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지금 많이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 어떻게 입증하나요?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을 할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의사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가 그런 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에 관한 검사를 하는 그런 진료를 필수적으로 하게 될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그런 어떤 자세한 의견이 들어있는 진단서나 아니면 진료 기록 이런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남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좀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유언장을 쓸 때 좀 꼭 필요한 내용들,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혹은 또 갖춰야 되는 조건들 같은 게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없이 사망을 하고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또 있게 되면 결국 또 이제 법정에 가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다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유언장을 잘 작성하시고 그 유언 집행에 대한 것까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유언을 또 종이에다가 아무렇게나 쓴다고 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민법은 5가지의 유언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고요. 그 밖에도 녹음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또 신탁법에 의한 유언 대용 신탁계약 방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 유언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 다르고 또 그 유언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유언을 좀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언장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이죠. 최동진, 김순정 씨 부부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효자 효부로 어머니 공양에 오랫동안 힘써오신 두 분에게 어머니가 더 많은 유증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잘 작성하시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유언장 작성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앞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은 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유류분에 대한 고려가 유언 내용에 좀 있다면 유류분 분쟁까지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꼭 어머니 생전에 이런 유언장과 진단서 준비해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